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늘 같은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언제부터 투자해야 할까? 어떤 자산에 넣어야 할까? 한 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이죠.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앞서가기 위해 투자가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도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키면 투자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억대 자산을 마련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할 내용은 초보자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팁입니다. 이 팁들은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팁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초반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개인 재무와 투자 공부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이고요.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팁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팁, 먼저 넓게 분산된 자산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이 바로 무엇에 투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개별 종목, 업종 펀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펀드 등 선택지가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이해하기 쉽고 관리가 간편한 넓은 시장형 상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FTF 같은 상품입니다. 주식시장에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분이라도 코스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200 FTF를 사면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개별 기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상 전체 주식시장을 소유하는 것과 비슷해서 초보자가 선택하기에 거의 틀림없는 방법입니다. 장단기 평균 수익률과 위험이 시장 평균 수준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변형해서 저변동성 FTF나 성장주 중심의 FTF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시작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복잡한 개별 기업 분석에 매달리기보다 넓게 분산하고 시장 수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도 초보자에게는 광범위한 인덱스형 상품을 추천해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엔 단순하게 접근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전략을 확장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7번째 팁은 언론의 공포 조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스의 목표는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로 시선을 끌죠.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헤드라인을 대부분 무시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기간, 감수 가능한 리스크 수준, 비용, 세금 같은 요소들이죠. 언론이 주식시장의 종말을 운운할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주식시장은 언제나 급락을 딛고 회복해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지만 그 위에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큰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좋은 성과를 얻었고 공포에 휩싸여 전부 팔아버린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6번째 팁은 저축 비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투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사람들은 금방 낙담하기 쉽지만 초보자가 진짜로 통제해야 할 것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꾸준히 저축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장 수익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저축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으고 가능하면 더 늘릴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장기 성공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경험 법칙으로는 소득의 적어도 15%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만약 투자 시작이 늦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저축해야 합니다. 혹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더 공격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회복해온 역사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저축하고 시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5번째 팁은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언제 은퇴하고 싶고 은퇴할 때 얼마가 필요할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도 역산해 보아야죠.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로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기 목표는 내년 휴가를 위한 저축일 수 있고, 중기 목표는 3년에서 5년 사이 집 계약금 마련, 장기 목표는 은퇴 자금 마련 같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복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목표 금액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번째 팁으로 넘어가자면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 허용도는 주로 은퇴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은퇴까지 30년 또는 40년 정도 여유가 있다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리스크를 더 많이 감수하는 것이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장기간에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시간이 있으니 리스크를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언제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때때로 포트폴리오 수익이 매우 저조해질 수 있는 반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더 안정적이지만 장기 수익은 낮아집니다. 투자의 리스크와 기대 수익이 결국 당신이 은퇴 시점에 얼마를 갖게 될지를 결정하므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기간과 심리적 허용 범위를 고려해 자산 배분을 정하세요. 세 번째 팁은 비용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투자 성과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자에 드는 비용입니다. 모든 수준의 투자자에게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 상품에는 운용보수처럼 보이는 비용이 붙는데 이 비용이 장기적으로 복리처럼 포트폴리오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격의 코스피 200 FTF를 제공하는 두 운용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0.03%로 제공하고 다른 운용사는 0.09%로 제공한다고 합시다. 투자금이 약 1억 3천만 원일 때 운용보수 차이로 한쪽은 연 약 39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다른 쪽은 연 약 117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결국은 은퇴 시점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투자금이 약 13억 원 정도로 불어난다면 운용보수 차이는 연 약 780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6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65만 원이라 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비용 차이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기여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든 전문가든 저비용 상품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팁은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라는 것입니다. 주별이든 격주든 월별이든 자동이체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면 지키기 훨씬 쉽습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나 계좌에서 자동 전환되면 소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매번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니 전체 과정이 덜 부담스럽고 꾸준히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자동화한 사람 대부분은 돈이 빠져나간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주 수동으로 이체해야 한다면 아마도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돈을 다른 데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 사람은 계획이 수동일 때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자동화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팁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투자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히 알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나 아직 돈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지출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리자 부채가 있다면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가능한 한 빨리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 아마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야말로 복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복리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단순한 예시를 통해 그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감정적 판단을 피하며 자동화를 통해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 시점에 더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